구속, 주술, 풍수지리를 넘어가지고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은 윤석열 당선 과정에 특정 종교들이 개입한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통일교는 당선 과정은 아니지만 뭐 건진을 통해서 자기 이권 사업에 이제 개입을 하려고 한 것 같고요. 또 이제 말할 수 있는 게 신천지는 맞아요. 이제 우리 코로나 때 많이 알게 됐는데 그 대선 때 국민의힘 당원 가입에서 조직적 개입해서 윤석열 지지 활동을 했다. 뭐 이런 의혹이 있고 이걸 실제로 당시 이제 홍준표 후보가 이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뭔데 신천지 측은 이제 자신들이 희생양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이건 좀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이제 개신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만만하게 말해도 별 탈이 없는 건 정광훈 목사인데 최근에 좀 당황스러운 게 그 김장한 목사라고 이분 맞아요. 개신교의 예. 거두라고 완전 하시는데 원로죠. 예, 예. 근데 이분이 그 어쨌든 김건희 아니죠 최상병 특검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그 임성근 사단장이 그 사모가 굉장히 독실한 신자여서 이분한테 부탁을 했고 이분이 또 부탁을 한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종교가 네. 정치에 많이 관여가 되면 안 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 종교의 정치화가 너무 두드러지고 이게 사실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종교 믿는 사람들 중에 독실한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저는 오히려 이제 문화부장이니까 저는 또 그래서 종교의 정치화에 대해서 한번 써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이게 잘못 쓰면 또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항상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종교의 정치화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종교가 그러면 그 정치를 외면해야 되는 게 이게 맞는가 하지만 어쨌든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종교의 정치화가 좀 지나쳤고 이게 좀 네. 극단적으로 흐른 것이 아닌가. 그 통일교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이게 사실은 이제 이 통일교라는 게 제가 뭐 일본 특파원 때 이제 이 그 뭐 많이 이제 화제가 됐고 이제 제가 돌아오고 난 뒤 이제 큰 사건이 터진 게 이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맞아요. 암살 네. 사건 압살을 당하잖아요. 근데 이제 암살범이 이제 어머니가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통일교에다가 그 거액의 현금을 이제 헌금하는 걸 불만을 품고 아베 전 총리를 암살했다. 그래서 아베 전 총리는 무슨 상관이 있냐 했더니 아베 전 총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평소 통일교 관련 단체 행사에도 잘 가서 뭐 기조연설 하는 그랬구나. 해가지고 통일교랑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고 그래서 그 뒤로 뭐 일본 자민당이 이제 통일교랑 유착 관계에 있다고 해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뭐 그 자민당 의원 한 300 몇 명 중에 거의 한 절반이 이제 관련이 있는 걸로 밝혀지기도 해서 일단 일본에서는 이제 법원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법원에다 신청을 해가지고 통일교에 대해서 1심에서 일단 그 일본 통일교 재단을 해산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상태인데 이 통일교라는 게 뭐 아시겠지만 이 한미일 이 보수 정권들하고 계속 이제 이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온 건 사실이고 왜냐하면 이게 통일교가 기본적으로 반공주의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하고도 그렇게 어느 정도 네. 이제 접점들이 마련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와 정치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이제 현장에서 목도 한 발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종교라는 그 소원 성취의 메커니즘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큰 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접한 얘기를 좀 가공해서 전해드리는 건데 그러면 거기 열심히 다니는 신자가 돈을 내죠. 당연히 절에다가 뭐 시주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돈을 내면은 그러면서 이제 소원을 비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카투샤에 지원을 했는데 꼭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신도가 절에 굉장히 큰 돈을 쾌척한 사람인 경우에는 주지 스님이 전화를 들고 정치인한테 전화를 합니다. 땡땡이 아들 누구누구가 이번에 카투샤 지원을 했다는데 잘 좀 봐주십시오. 그러면 그 소원을 접수한 의원이 할 수 있는 영역인 경우에 예를 들면은 이래저래해서 알아봐서 편지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제가 옆에서 보고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종교라는 게 결국은 신도들이 결국 매여 있으려면 뭐가 돼야 되잖아 일이. 이 종교를 믿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유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치라는 것과 공생하는 걸 보면서 사실 요번에 통일교 사태라든가 신천지 사태라는 게 굉장히 멀지 않게 느껴지더라고요. 구기자 네. 그 말하니까 이거 즉흥적으로 떠오른 건데 제가 이 정당 출입하면서 들은 일화가 하나 있어요. 이게 특정이 되기 때문에 절을 말할 수는 없고 네. 굉장히 큰 절의 이제 스님인데 네. 이 주지 스님이 예전에 삼천교육대 갔다 오시고 이제 주먹 출신인데 나중에 주지가 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서 경상도 어디입니다. 이제 보궐선거가 열렸는데 듣기만 해도 웃기네. 검사 싫어해요. 네. 검찰 정권에 누군가가 내려가서 이제 검사 출신 누군가 내려가서 이 선거를 뛰는데 이 사람이 되게 건방지게 군 거야. 스님한테 인사도 안 가고. 그랬더니 스님이 불회하시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하시면서 치면서 누구는 안 된다, 누구는 안 된다 계속 그랬대. 그래가지고 그분 정말 떨어졌어요 그때.
근데 야, 그래서 미치겠다, 그때 진짜. 되게 이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연불한다 그러고 연불에. 연불 하시면 아까 신도들 모아놓고 네. 누구는 안 된다, 누구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떨어지고 그때 무소속이 된 거야. 아이고 싫어합니다, 싫어. 그래서 그때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우리끼리. 왜냐하면 저 사람은 왜 떨어졌지 그랬는데 저자가 검찰 출신이라 건방지고 그다음에 저 스님은 옛날에 조폭 출신이니까 우습게 봤다는 거야. 그래서 누구는 안 근데 된다. 그러니까 정말로 어떻게 보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용험하다고 굉장히 느낄 것 같은데 아까 제 케이스나 이용우 선배 케이스나 보면은 이게 그냥 종교를 무시 못하는 겁니다. 정치가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종교의 바람들을 들어주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다시 윤건희 얘기로 돌아와가지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윤건희 부분은 왜 이렇게 이제 무속 그 종교들과 이렇게 절연을 못하고 공적인 영역에 들어왔으면은 선을 그어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요? 제가 뭐 깊이 있는 분석을 내놓을 정도는 아닌데 몇 가지 가능성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일단 우선 윤석열이 누구냐 뭐 1시간 대화하면 59분 동안 자기 혼자 떠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자기 애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 확신이 강하고 세상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 검찰 때까지는 그게 뭐 그 아마 통했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대통령이나 국정 최고 지도자는 기본 그런 자질이 더 넘어서는 게 필요한 사람이고 필요한 직책이죠. 그런데 윤석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치 경력이 전무하기도 하고 국정 철학도 사실 좀 빈약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봤던 거 보면 이 이른바 이제 대한민국으로 어떻게 이끌까에 대한 생각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준비도 안 했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분 보면 대학 때 읽었던 뭐 밀턴 프리드먼 책 가지고 지금 계속 우려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 뭐 말 들어보니까 그것도 뭐 제대로 읽지 아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윤석열의 이 자기 확신 내지는 그 과정에 빈 곳을 채워주는 것을 무속인들이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잘하고 있다라든가 그렇죠. 어떤 말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약간 심리적으로 좀 의존하게 되는 것들이 그리고 주변에 이제 뭐 측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뭐 윤석열에 대해서 뭐 그런 정도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또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건 윤석열 하면 이제 뭐 김건희를 빼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뭐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 거 보면 김건희가 기본적으로 이 본인의 취향이라든가 관심사가 이제 무속 쪽에 더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영향력이 윤석열한테 더 컸다는 거고 뭐 명태균 이야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장님무사랑 뭐 주술사 맞아요. 이야기 네. 그런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보면 이제 윤석열 지금 주변에 있는 이 무속인들 보면 거의 다 김건희를 통해서 만나는 거잖아요. 뭐 천공도 김건희가 처음에 이제 뭐 그 동영상을 보고 난 뒤에 관심을 보였다고 그러고 건진도 그렇고 그다음 명태균도 뭐 김건희랑 처음 만났을 때 서로 뭐 기운을 느껴가지고 영적인 대화를 했다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 개인적으로 또 믿는 거는 뭐 자유라고 하더라도 문제는 아까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공적인 의사결정을 한다거나 뭐 인사를 한다거나 이럴 때 이런 사람들이 영향을 끼치고 상의한다는 거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저도 뭐 이것저것 뭐 좀 공리를 해봤는데 일단 이게 다 열등의식과 불안의식의 산물 아닌가. 김건희도 그렇고 사실 최은순도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 들을 때까지 계속 만나는 거예요. 무당도 만나고 점쟁이도 만나고 그래서 상류층들이 무당 쇼핑, 점쟁이 쇼핑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맞아요. 이걸 한 게 아닌가. 그런데 물어보니까 이제 저도 물어보니까 이제 이런 걸 좀 아시는 분한테 사실 그 용하다는 사람들이 다 그랬대요. 윤석열 저 임기 못 마친다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그 이제 김건희는 그 말을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끝까지 만난 게 아닌가 이런 말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요런 또 얘기를 들었는데 김건희 그 성형을 얘기하면서 이것도 이제 점하고 상관이 있다고 우리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김건희 귓볼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김건희가 영부인 되기 전에는 귀가 이렇게 좀 칼기였답니다. 근데 요즘 귀를 보면 되게 도톰하대요. 그래서 필러를 넣어가지고 귀가 이렇게 도톰하게 부처님 귀처럼 바뀌었대요. 그래서 그거가 왜 그런 거냐면 그래야 말년운이 좋아진답니다. 그래서 아이고. 김건희가 귀걸이를 못 한대요. 아 이게 그냥 없는 얘기 저도 아니에요. 모르게 깃볼을 맞추더라고요. 저는 만져봤는데 좀 이게 좀 넣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좀 격가지 얘기인데 이건 좀 완전 격가지 얘기인데 이제 김건희가 그 케네디 대통령 부인 제클린 케네디 여사 옷을 흉내내는 걸 많이 장면이 있잖아요. 뭐 맞아요. 윤석열이 업무하는데 뒤에 서 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예시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뭐라고 이제 취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건데 그 김건희가 처음에 이제 영부인 되고 나서 자기 옷 해줄 디자이너들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제클린 케네디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샘플 이렇게 좀 해달라고 실제로 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걸 받아본 본들이 다 그랬대요. 하필이면 왜 케네디냐? 케네디 암살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거절하신 분이 계셨는데 최근에 이런 말을 한답니다. 이제 뉴스 나오는 거 보면서 저렇게 무속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케네디 옷을 해달라고 그랬지? 그러면서 제클린 케네디 옷을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진짜 김건희는 윤석열이 안중에도 없었던 거 아닌가. 그냥 윤석열은 김건희의 욕망을 실현시켜주는 도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최근에 그런 보도 나왔었잖아요. 윤석열 영치금 없다. 윤석열은 제가 보기엔 돈 별로 없을 거예요. 다 김건희 돈이지. 김건희가 안 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아니 근데 해봤습니다. 진짜 그 아까 시작할 때부터 뭐 옐로우입니다 했는데 이것도 캐넷 얘기 듣다 보니까 일요일날 서프라이즈 보는 느낌이 오늘은 제가 그래서 옐로우라고 사과드리고 지금도 거듭 사과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의혹은 규명을 해야 되고 특검 수사를 통해서 사법적인 단죄를 받아야 되는데 윤석열은 지금 거듭해서 그 소환 통보에 불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김준 선배 보기에는 김건희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저는 뭐 검찰 출입을 안 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출석 의사를 표시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 요구 조건들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것까지 표시를 했으니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윤석열과 달리 이게 뭐 김건희가 공식적으로 뭐 검찰 조사를 제대로 받은 적이 없으니까 이거 그냥 버티다가는 오히려 체포당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럼요. 바로 체포죠. 나와야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이욱 선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도 사실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만 자기가 날짜를 조정한다는 게 자기가 영부인인 줄 아나 봐. 근데 사실 영부인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누가 핸드폰 뺏기고 그럴 일은 없고 빨리 나와야 되는데 김건희는 제가 보기엔 윤석열보다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태 파악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다만 이제 요번에 나올지는 사실 오히려 구 기자가 더 잘할 것 같은데 네. 당장 나올까? 근데 결국은 본인이 피할 수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김건희가 안 나오면 계속 지금 혐의들이 쌓여가는데 맞아요. 본인이 네. 자기 방어할 기회도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계속 버티고만 맞아요. 있으면. 네. 윤석열식으로는 뭐 버틸 정치적인 명분이나 사법적인 명분은 더더욱나 없을 것 같고 결국은 도망가지 않는 이상 나올 수밖에 없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물비상구의 시그니처 코너 한 줄 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 선배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제가 그 옐로우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뭐 어쨌든 뭐 윤석열 집무실에 목욕탕 사우나실이 있고 뭐 우리 비밀법당을 운영하시는 건진과 그 윤건희 부부의 밀접한 관계도 드러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더 이제 개탄스러운 거는 이걸 본 관료들이나 대통령실 인간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가 그러니까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윤건희가 술과 무속에 취해 있는 동안 국정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 하면 술과 무속에 취한 윤건희 그다음에 누렇게 물든 황달국정 이렇게 한 다음에, 황달국정이다. 네, 그리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욱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우 선배 부탁드립니다. 아까 저까지 저는 뭐 영화 이야기를 했으니까 영화 극한 직업의 유승용 배우 대사를 좀 따라 해볼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이 무속 정권인가 찌라시 정권인가.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도와줄 거라고 믿은 용산의 극한 정권이었다.